악연, 자기야 미스테리 극장. 비가 내렸다. 장마가 끝났다고 뉴스에서 떠들어댔지만 이 마을은 언제나 뉴스보다 한 박자 늦었다. 차가운 비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며 잿빛 구름과 함께 어릴 적 기억을 불러냈다. 그 기억 속에는 3명의 아이가 있었다. 기철, 정식, 그리고 유진. 셋은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시간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세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자란 건 아니었다. 유진이는 나랑 결혼할 거래. 기철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장에서 그렇게 외쳤다. 유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정식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정식은 유진을 좋아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유진이 고무줄 놀이를 하다 넘어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던 것도, 그녀의 머리카락에 묻은 낙엽을 몰래 떼어주었던 것도 정식이었다. 하지만 기철은 언제나 한 발 앞섰다. 그때부터였다. 정식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건 질투와 외로움, 그리고 집착. 30대가 된 정식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번듯한 직장도 돈도 있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식아, 오랜만이야. 다음 주에 시간 돼. 기철이도 오기로 했어. 기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식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래, 오래됐네. 가야지. 카페에서 셋은 다시 만났다. 기철은 예전보다 훨씬 건장하고 성숙해져 있었다. 유진은 여전히 예뻤다. 그리고 기철이 입을 열었다.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정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일어났다. 기철은 평소처럼 등산을 좋아했다. 정식이 갑자기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흔쾌히 따라 나섰다. 등산을 마친 뒤 정식이 운전하는 차량이 산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야, 그때 기억나냐? 유진이 넘어졌을 때 너 막 울고. 기철이 웃으며 농담을 던지자 정식은 묘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기억나지. 그때부터 넌 모든 걸 가졌지. 그 순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듣지 않는 척했다. 차량은 핸들을 꺾지도 못한 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기철은 사망했고 정식은 놀랍게도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경찰은 악천후에 의한 단순 사고라고 결론지었다. 유진은 슬퍼했다. 하지만 정식이 그녀 곁을 묵묵히 지켰다. 눈물 닦아주고 매일 전화하고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유진도 흔들렸다. 정식아, 고마워. 나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나는 계속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들 앞에서 웃으며 서 있는 두 사람. 하지만 그날 정식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기철의 목소리였다. 정식은 흠칫했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정식은 꿈을 꿨다. 기철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나타났다.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유리 너머로 정식을 노려봤다. 왜 그랬냐, 친구였잖아. 정식은 그날도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다. 비좁고 어두운 골목. 거기엔 도망쳐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 뒤에서 축축한 발소리가 들렸다. 푹푹 맨발로 진창을 밟는 듯한 소리. 그리고 기철의 목소리. 정식아, 도망쳐. 그래, 계속 도망쳐봐. 하지만 내 죄는 널 찾을 거야. 뒤돌아봤다. 기철이 아니었다. 눈이 뒤집히고 목이 꺾인 남자의 얼굴이 허리를 꺾은 채 기어오고 있었다. 두 눈이 정식을 꿰뚫었다. 그 순간 정식은 악몽에서 깨어났다. 새벽 3시 33분. 시간은 언제나 그 즈음이었다. 매번 같은 시간, 같은 꿈. 잠들 때마다 기철이 나타났다. 점점 더 선명하게, 점점 더 가까이. 정신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눈 밑은 검게 꺼졌고 손은 떨렸다. 회사에선 실수가 잦아졌고 유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을 뒤지다 우연히 글 하나를 발견했다. 죽은 자의 원혼이 따라다닐 때 그 원인을 알아주는 무당이 있다. 진도 출신으로 할매라 불리는 무당. 수많은 원혼을 돌려보냈다고 했다. 정식은 그날로 그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의 집은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외딴 마을 언덕 위에 있었다. 산 속에 파묻힌 작은 기와집. 주위를 감싼 나무들은 계절과 어울리지 않게 잎이 다 시들어 있었다. 집 앞엔 달개 피가 말라붙은 듯한 흔적, 그리고 까맣게 탄 부적이 가득했다. 정식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아무 말도 없이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안은 온통 어둠뿐. 촛불 몇 개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무당은 이미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염주를 만지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들어왔구나. 참 오래도 버텼다. 저 어떻게 아시는지. 그 아이가 꿈속에서도 나를 부르더구나. 정식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자신조차 말하지 않은 꿈의 내용을 이 노파는 알고 있었다. 무당은 천천히 손을 뻗어 정식의 이마를 짚었다. 그 순간 정식의 눈이 뒤집혔다. 바닥에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켰다. 입에서 거품이 흘렀고 방 안에 초가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무당은 염주를 세게 쥐며놨고 쉰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원혼이 아니야. 원한이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염증 독이 되어 맺힌 것이다. 너한테 따라붙은 건 그 아이가 아니다. 그 아이의 죽음 그 자체다. 정식은 헛구역질을 하며 정신을 차렸다. 숨을 헐떡이며 겨우 몸을 일으키자 무당이 촛불 하나를 정식 눈앞에 들이댔다. 이걸 보아라. 촛불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얼굴이었다.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기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핏빛으로 물든 눈, 으스러진 턱, 꺾인 목이 꿈속 그 모습 그대로였다. 정식은 비명을 질렀다. 무당은 더욱 강하게 소리쳤다. 그 아이는 아직 이승에 있다. 너와의 인연이 끝나지 않아서 떠나지 못한 게 아니다. 너에게 할 말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 아이는 너를 데려가야만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정식은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무당의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뒷목에 찬 기운이 들러붙는 느낌을 받았다. 숲을 가로지르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렷한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곧 만나자. 그날 이후로 정식은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고 귀신은 이제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무당은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굿도 부적도 통하지 않아. 그 아이는 내 숨이 끊기는 걸로만 이 원한을 끝낼 수 있어. 결혼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유진은 단 한 번도 행복하다는 말을 정식에게 꺼낸 적이 없었다. 정식은 다정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그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듯했다. 하지만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밤마다 식은땀에 젖은 채 일어나는 정식, 갑작스레 창밖을 응시하며 중얼거리는 이름,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정식은 새벽 3시 또다시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유진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귀는 곧게 곤두서 있었다. 정식의 발소리가 욕실로 향했고 곧 세면대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려줄게 곧 정말이야. 유진은 숨을 참으며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이었다. 정식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건. 그것은 두려움, 죄책감, 혼란이 뒤섞인 미친 자의 읊조림 같았다. 다음 날 유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기철의 죽음, 그 단어만 떠올려도 여전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직감이, 여자의 감각이 강하게 울리고 있었다. 기철의 유품 중 일부는 정식이 처리했지만
유진은 자신의 옷장 속 깊은 서랍 한 칸에 작게 포개어둔 상자를 기억해냈다. 정식이 등산용품을 넣어두던 작은 상자. 무심코 보관만 해두었던 그것을 열었을 때 유진의 손끝이 멈췄다. USB였다. 검은 테이프로 절반쯤 감겨 있었고 표면에는 희미하게 8월 17일 등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기철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등산했던 그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던 바로 그날. 유진은 곧장 노트북을 꺼냈다. USB를 꽂는 순간 화면에는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다. 날짜는 8월 17일 오후 4시 3분. 운전석에는 정식, 조수석에는 기철. 두 사람은 평소처럼 말다툼 아닌 말다툼을 하며 웃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의 끝자락 정식의 표정이 달라졌다. 왜 너야, 왜 항상 너와 유진까지? 기철이 고개를 돌려 이상한 눈빛으로 정식을 바라본다. 야, 무슨 말이야? 그 순간 정식의 손이 브레이크 쪽으로 움직인다. 이상하게 불안정한 움직임. 화면에서 브레이크 경고등이 깜빡이고 차량이 급격히 흔들린다. 기철이 소리친다. 야, 브레이크 밟으라고. 그 다음엔 날카로운 충돌음, 차량의 흔들림, 그리고 정적. 영상은 검게 꺼졌다. 마지막 장면은 흔들리는 카메라 속에 무표정하게 앞을 응시하는 정식의 얼굴이었다. 어딘가 해냈다는 얼굴이었다. 유진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다. 심장은 두근거림을 넘어 아예 통증처럼 조여왔다. 그는 죽인 거였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 그 순간 창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유진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느껴졌다. 기철이 곁에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정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밥도 차려줬고 일상적인 대화도 나눴다. 하지만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정식이 아니라 죽은 기철이었다는 것을. 정식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밥을 뜨며 말했다. 요즘 나 좀 이상하지? 유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기철이 정말 사고였어? 정식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침묵. 유진은 더 묻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진실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죄악이 이제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세상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정식에게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정식도 평소처럼 밥을 뜨려다 유진의 시선을 느꼈다. 왜 그래? 기철 기억나? 그 순간 정식의 머릿속에서 기철의 비명소리가 퍼졌다. 갑작스런 현기증. 몸이 덜덜 떨렸다. 정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속에서 피범벅 얼굴이 자신을 바라봤다. 기철이었다. 돌려줘, 내 자리. 그리고 그 밤 정식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정식의 장례식 날 유진은 울지 않았다. 조용히 기철의 무덤을 찾아가 향을 피웠다. 그리고 속삭였다. 미안해, 이제야 알아서. 그때 바람이 불었다. 기철의 무덤에 놓인 꽃잎이 살짝 흔들리며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듯 움직였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비가 그쳤다.